안녕하세요. 수수구마의 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킨 것 같은데요. 제가 올해 초에 다니던 회사에서 레이오프가 된 후에 다시 잡 마켓으로 돌아가서 구직을 하는 바람에 카메라를 킬 시간이 최근에 없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렸고요. 한 4개월이 조금 안 되게 걸린 것 같은데,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이 잡 마켓에서는 취직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은 구직 스토리와 이제 제가 구직을 하는 동안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번 쉐어를 해보고, 아마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고 있는 분들에게나 혹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훗날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저는 올해 초에 갑작스럽게 레이오프가 됐어요. 그것도 제 생일 바로 다음 날요. 코로나 특수를 누리면서 비정상적으로 몸집을 키우던 IT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인원 감축을 시작했고요. 제가 다니던 회사도 다르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레이오프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또한 레이오프는 다르지 않게 굉장히 갑자기 하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다르지 않게 미팅을 한 2개 정도 하고 아침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직책이 SVP이시라는 분한테 이메일이 와서, 이메일 제목이 약간 캐치업 뭐 이런 거였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저희 팀이 마케팅 소속이었다가 이제 엔지니어링 팀 소속으로 옮겨서 이제 팀 스트럭처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캐치업 미팅을 하나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미팅은 이제 저희 팀의 스탠드업 미팅 바로 다음 타임으로 스케줄이 됐고, 이제 저희 팀원분들 중에 한 명이 그 캐치업 미팅이랑 저희 스탠드업 미팅이 컨플릭이 있어가지고 그분은 이제 101 캐치업 미팅에 조인을 하시고, 저와 나머지 팀원분들은 이제 만나서 오늘 할 일들과 이제 각자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 8분 정도가 지났나? 이제 그분이 들어와서 되게 침울한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You don't wanna be there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그때까지 이제 상황 파악이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Why is that? 이라고 제가 되물었는데, 이제 그분이 하셨던 말이 I got terminated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기분이 싸해졌죠. 왜냐면 제 미팅이 이제 바로 15분 후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이제 그 미팅에 들어갔는데, 이제 SVP이신 분 한 분과 이제 HR이신 분 한 분이 계셨는데, 뭐 별다른 설명 혹은 이제 좀 디테일한 설명 없이 이제 회사가 제가 속해 있는 팀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이제 Today is your last day 이라고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everance package라고 이제 회사가 이제 인플로이를 속된 말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줘야 하는 베네핏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 베네핏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뭐 기기 같은 것들 다 뭐 언제까지 어떻게 리턴해라 뭐 이런 말 하고 미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미팅을 나와가지고 이제 정말 순식간에 이제 저희 팀원분들과 뭐 개인적인 연락처 같은 거를 교환할 시간도 없이 바로 저의 모든 액세시빌리티가 잘려버렸어요. 이제 원래 슬랙이라는 메신저로 대화를 했는데, 슬랙에서도 이제 제 아이디가 갑자기 로그아웃 됐고요. 제 이메일도 전부 다 디액티베이트 되고, 그래서 이제 링크드인으로 부랴부랴 사람들 찾아가지고 연락하고 연락처 받아두고 이랬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좀 많이 아쉬워요. 제대로 된 그런 인사도 못하고 나와서 같이 일했던 분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서 굉장히 당황은 했지만, 그때 생각하기로는 뭐 다시 취직하면 되지, 뭐 이제 주니어 레벨도 아니고 경력도 뭐 5년, 6년, 7년 이상 있는데 뭐 취직하는 게 어렵겠냐라고 좀 안이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이유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오늘은 이 4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의 제너럴리스트적인 커리어가 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iOS 모바일 앱 개발, 풀스택 웹 개발, 그 다음에 macOS endpoint security 개발을 한 2, 3년 정도씩 하면서 이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처음에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부터 전 여러 가지를 짧은 시간 안에 경험을 해보고 나중에 제가 정말 원하는 거를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접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의 선택도 후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너럴리스트적인 저의 포트폴리오가 인플레이션, 인원 감축, 경기 침체에 있는 잡 마켓에서는 나의 경쟁력을 굉장히 떨어뜨린다는 걸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잡 마켓에서는 저처럼 레이오프가 되어서 나온 퀄리파이드한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수요가 응축되다 보니 회사에서는 사람들을 뽑는 걸 좀 꺼리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은 숫자의 잡을 넣고 많은 엔지니어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의 제너럴리스트적인 포트폴리오가 조금은 저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iOS 개발만 7년 정도 한 사람과 저처럼 iOS 개발 경력만 놓고 보면 한 2, 3년인데 다른 여러 분야의 경력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야에 스페셜리티가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굉장한 시니어 개발자 정도만 뽑아서 어떤 일을 빠르고 쉽게 혹은 효과적으로 끝내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회사들에서. 그래서 저보다는 당연히 한 우물만 판 이 캔디데이츠가 훨씬 더 마켓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회사에서 이제 떨어질 때마다 피드백을 달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피드백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저의 스페셜리티가 남들의 보기에는 확실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요번에 새로 잡은 직업이 이제 iOS 엔지니어이어서 이제 앞으로 저의 스페셜리티를 iOS 모바일 개발로 정하고 저의 스페셜리티를 좀 더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앞으로의 몇 년을 한번 소비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캐나다에서는 2월과 4월에 텍스 시즌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회사들이 사람을 잘 뽑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잡을 잡으실 계획을 하시거나 혹은 공부를 한 후에 잡을 잡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기간을 한번 꼭 고려해 보시는 게 나중에 플랜을 짤 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본인의 직업군의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모두가 알다시피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는 안드로이드를 포함해서 모바일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적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몇 안 되는 숫자의 회사에서만 모바일 개발자를 구하고요. 이제 그마저도 굉장한 시니어 레벨의 개발자만 구해서 아마 인터미디에 주니어 혹은 막 시니어에 올라가는 레벨에 있으신 분들이 직업을 찾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 것 같아요. 모바일 개발 특성상 모바일 팀은 아주 큰 회사의 본사나 컨설턴시 베이스 회사들 혹은 모바일 플랫폼에서만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에서만 모바일 팀을 꾸려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의 본사는 토론토에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턴시 베이스 회사는 굉장히 적은 수고 해서 밴쿠버는 모바일 개발자에만 국한해서 굉장히 잡을 찾기 힘든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나 동부 쪽에서 나오는 직업 중에 이제 풀 리모트,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해주는 회사에만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적은 수의 회사에만 지원을 할 수 있었어요. 비율로 따지면 회사 10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만 이제 풀 재택근무를 허락해 주고요. 거의 한 10 중에 8 회사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택해서 한 일주일에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출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혹은 2개 정도의 회사꼴로 이제 온사이트라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5번 모두를 출근하는 거를 이제 요구를 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풀 재택근무는 굉장히 적은 수의 회사에서만 채택을 하고 있어서
저의 구직을 훨씬 더 어렵게 했습니다. 네 번째는 계속되는 정신적인 충격과 그거에 대한 회복 프로세스입니다. 지난 한 4개월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저는 크고 작게 굉장히 많이 무너졌었어요. 정말 인터뷰를 50번은 더 본 것 같은데요. 인터뷰에서 떨어질 때마다, 제 이력서가 리젝 당할 때마다, 혹은 어느 순간부터는 날 맑은 날 그냥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만 봐도 굉장히 우울해졌고, 저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뭔가 무기력함이 찾아오기도 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뭐가 잘못되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판단한 기준이 없어서 생각만 계속 복잡해지고, 그런 복잡한 생각 때문에 무기력증이 더 커지고,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는 것도 느끼면서 구직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구마양을 포함한 지인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규칙적으로 저의 생각을 좀 쉐어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서 이제 조언도 듣고 좋은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리프레싱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의심할 필요 없이 하던 대로 준비를 줄곧 하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라는 말입니다. 이건 제가 아는 형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타이밍이 안 맞는 거니 오히려 본인에게 관대해지면서 시간을 가지거나 취미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테니스도 많이 치고 캠핑도 다니면서 저에게 쉼을 주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물론 옆에서 구마양과 많은 얘기를 하면서요. 두 번째로는 널 필요로 하는 곳은 반드시 있다입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로 아마 이 말이 바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때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저를 하이어링한 회사가 나타났고,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밟아온 길들을 되새겨 보니 이제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본인이 필요한 곳이 반드시 있으니 좌절하지 말고 하던 일, 본인의 루틴에 맞춰서 계속 멘탈을 관리하시면서 나아가면은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확실히 능력이 있고 내가 준비를 잘 했다면 가끔은 이것은 나의 탓이 아니고 그냥 시간이 맞지 않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는 거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나에게서 너무 모든 잘못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끔은 나에게 쉼을 주면서 이제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 이 힘든 구직 시장에서 싸우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아마도 본인은 열심히 준비했고 최선을 다했다면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본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기준을 잡아서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분명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타이밍을 더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세 번째 이유,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직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 리로케이션 같은 것도 방법으로, 옵션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저는 구직을 하면서 방금 말한 한 4가지 정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레이오프가 되기 전에 이제 구직에 관련돼서 도움이 될 만한 비디오를 올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번에 제가 구직을 하면서 좀 더 생생하게 느낀 것들이 많고 그걸 다 노트 테이킹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늦었지만 앞으로 그 비디오를 만들어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요. iOS 개발을 저의 스페셜리티로 정한 만큼 앞으로 열심히 저의 커리어를 쌓아갈 계획이고요. 또 그동안 못했던 많은 것들을 또 구마양과 다시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힘든 시간을 겪는 동안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제 지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수수구마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